오늘은 근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대 시설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제 버리자니 그렇고, 외우자니 너무 많고 해서 중요한 부분, 그리고 빈출되는 부분, 항상 시험에는 나오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한능검 위주로 어느 부분을 보면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는 경북궁에 최초로 전등이 설치가 됐죠. 그래서 1887년에 전등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차. 전차는 이제 기차랑 달리 서울 안에서 달리는 열차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99년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되었다. 근데 은하철도 999 이렇게 하면 돼요, 전차는. 그리고 최초의 이제 기차도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경인선이죠. 이것도 똑같이 99년도에 설치가 되었다. 이 은하철도 999로 묶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경부선과 경의선은 그럼 어떻게 외우냐? 이제 일본이 이때 당시에 러일 전쟁을 이제 할 때였죠. 러일 전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버리는 경부선과 그리고 서울에서 의주까지 이어버리는 경의선을 이제 설치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부산으로 상륙을 하면은 바로 서울을 거쳐서 북한에 있는 의주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전쟁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때 설치를 했고 완공은 하필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고 1905년, 1906년에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부선, 경의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러일 전쟁 이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쪽은 뭐 우편과 전시는 1880년대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우체사는 이제 을미개혁이랑 엮어서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화가 연결이 됐다. 그리고 의료가 좀 중요해요, 의료. 그래서 1885년에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설치했는데 이건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 이제 급진기아파 일파에 습격을 당해서 중상을 입었는데 이때 선교사였던 알렌이 원래 의사인데 선교사로 온 거예요. 민영익을 치료를 해주면서 그 답례로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설치하게 줬다. 근데 이게 바로 제중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광해원 제중원은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세워준 병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20년 뒤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연희전문학교랑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되죠. 요게 이제 광해원이 연세대 의대의 어떤 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은 독립신문 그리고 명동성당이 있는데 독립문은 이제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순서다 이렇게 하면서 했었죠. 그리고 명동성당만 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898년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죠. 고딕 양식의 명동성당. 그리고 르네상스 양식의 덕수궁 석조전이 있었다. 이 두 개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명동성당과 덕수궁 석조전. 있죠. 그리고 나서 신문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초의 신문은 한성승보 방문국에서 찍어냈다. 최초의 신문이고 그리고 최초의 민간 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 그죠? 한글과 영문판이 있다. 그리고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있는데 이거는 연도가 똑같죠. 그래서 황성신문은 별명이 숫신문이고 그리고 제국신문은 별명이 암신문이었는데 황성신문은 대한매일신보와 함께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능검 수준에서는 그냥 그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 대한매일신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에 굉장한 역할을 하였죠. 그리고 영국인이었던 베델과 한국인 양기탁이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사장을 베델로 놓으면서 일본인의 이제 신문지법이나 이런 수탈에 다 피해가요. 왜? 이게 일본인으로서도 굉장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만세보는 천도교 기관지죠. 천도교 만세, 천도교 만세, 천도교 만세 끝. 그리고 경향신문은 천주교예요. 천주교 경향, 천주교 경향. 이거 어떻게? 천주교는 아무튼 경향신문이다.
경주로 가시요, 경주. 왜냐면은 천으로 가면은 천주교랑 천도교랑 헷갈리기 때문에 경주로 가시고, 그리고 만세보는 천도교 만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천도교는 동학이 이제 개편한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1907년에 신문지법으로 여러 회사들이 타당했다. 그리고 교육은 최초의 근대적 학교인 원산학사. 왜 원산이 최초의 근대적 학교가 됐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세 개의 항구가 개항이 되면서 우리 원산도 이제 빛을 보겠군요. 그러면은 학교를 세웁시다 해서 원산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육영공원은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근데 육영공원인데 1886년이니까 여기가 좋죠. 그리고 동문학은 외국어 학교인데 통역관 양성기관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이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했다. 그쵸. 사립학교령 뭐 이런 게 있었다. 이거 그냥 1908년 사립학교령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시경과 지석영 선생의 국문연구소 1907년이죠.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조선광문회가 오답선지로 나오는데 그냥 최남선 박은식이 조선광문회를 조직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여성 뭐 이런 것들은 천도교과다. 이게 천도교과인지만 알면 돼요. 천도교. 후천 개벽이 원래 동학 사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쉽고 그리고 천도교는 특징이 어린이라든가 여성 같은 어떤 이때 당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쵸? 이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니까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불교 한용운의 불교 유신론 그리고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요약 노트로 쓰는 건데 쭉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일제강점기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